crazy to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소리 존킴 TV 시사 프로 김종엽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기온은 34도, 낮 최고는 55도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DC에서 불과 17마일 이내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인타운, 애난데일 그리고 버크, 폴처치 스프링필드의 일기예보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소리는 이건 미국의 한 45% 시청률이, 또 대한민국에서도 워싱턴 소리 존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 30-40%가 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워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잘못된 키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Lonely, I'm Mr. Lonely. I have nobody for my own. I'm so lonely. I'm Mr. Lonely. Wish I had someone to call on the phone. I'm a soldier, a lonely soldier, away from home, through no wish of my own. That's why I'm lonely. I'm Mr. Lonely. I wish that I could go back home. Letters, never a letter. I get no letters in the mail. I've been forgotten. Yeah, forgotten. Oh, how I wonder, how is it I feel? I'm a soldier, a lonely soldier, away from home, through no wish of my own. That's why I'm lonely. I'm Mr. Lonely. I wish that I could go back home. 네, 미스터 론리, 바비 린톤의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미스터 론리는 지난 1964년에 발표한
바비 빈톤의 노래입니다. 전설적인 팝송입니다만은 이 곡은 특히 군 복무 중에 집 그리고 연인을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군인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빌보드 100곡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미스터 론리 바비 빈톤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의 핫한 뉴스 썸네일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에 대해서 썸네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입법에 막강한 의회 권력 가지고 사법공까지 손에 장악하려는 무모한 시도, 절대 권력의 민주당. 오늘은 썸네일입니다. 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12가지 혐의를 취소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85명의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미친 짓거리냐, 내가 미쳤냐, 유수민 작가가 같은 진보입니다만은 아무리 같은 진보입니다만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아니 할 짓을 하는 것이다. 이건 미친 짓거리다 말이지. 유수민 씨가 오랜만에 같은 진보를 향해서 직격탄을 던졌습니다. 또 세 번째로 위헌이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법 왜곡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의 의견을 무시한 사법 3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빌리버스터를 강행했죠. 빌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사법 3법이 상정된 것이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 우돌에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쿠팡 문제로 인해서 어떤 건수를 줌으로 해서 10%에서 15%에서 25%로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면 어떡할까?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아니 된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통치 스타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상하원 앞에서 연설을 했죠. 연설 내용을 보면은 이면에 관한 정책, 또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연일하면서 나는 미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것이며 또 봉사도 했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 일단 10%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사인을 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만은 추후에 5%를 더 증가시켜서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요. 이건 미국에 사시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한국에서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건 미국에 와서는 종교 활동에 시간을 쪼개서 주의를 지키는 많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종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그 외적인 생활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왜곡된 오해, 불신으로 선의에 비해 그리고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에 의해서 어떠한 그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결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이외로 목회자들이 가정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그 왜곡된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올바른 인식이 목회자들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좋은 소식은 미국에 대해서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에 훨씬 좋지 않은 합의를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오래 지속되고 강력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가 과거처럼 소득세 제도를 실질적으로 대체해서 국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연설에서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난 미네소타주에서 많이 거주하는 소말리아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목하면서 미국의 납세자들로부터 약 190억 달러를 약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 많이 거주하는 소말리아 인민자들에 대해서 190억 달러를 약탈했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미네소타주의 연방보조금 횡령과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올 초에 이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 난속 작전을 벌이다가 연방 요원이 쏜 그 총탄에 2명의 미국인이 사살됐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론 악화가 됐죠. 또한 지지율도 떨어진 것을 의식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세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한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거의 60-70%가 범죄적인 사실이 있다, 이렇게 또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가 발효가 됐죠. 일단은 10%로 적용이 돼서 나중에 다시 15%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었던 상호 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에 나는 절대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나와의 이미 체결된 15% 관세 협정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무시하면서 만일에 사기를 친다면은 이건 미국의 대신해서 트럼프 나는 25에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정연설에서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어. 이것은 다 모두가 트럼프인 나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다. 그런데 숫자만 놓고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하고 자신의 자랑을 한 것도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통계가 아니라 바로 체감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죠.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롯해서 미국 국민들이, 특히 미국 국민들이 체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경제 사정이 좋다고 느껴졌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건 미국의 가정들이 여전히 쇼핑을 한다거나 장을 보러 가게 되면은 고물가로 인해서 20에서 25% 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식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험료도 올랐죠. 주택의 보험료도 올랐으며 자동차 보험료도 올랐어요. 모든 것이 물가가 오름과 동시에 덩달아서 비례해서 주택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또 렌트비도 오르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올랐어요. 물론 임금도 올랐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미국에서는 주급제도입니다만은 주로 2주에 한 번씩 결제를 합니다.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그러나 물가구에 비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에 대해서 60% 이상이 부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해서 이곳 야당인 민주당의 반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의 버지니아 주지사가 미국이 황금시대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미스터 트럼프, 왜 그렇게 허풍을 떨고 있어? 미국인들의 현재 느끼는 체감은 너무나도 물가고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또 시장을 본다거나 쇼핑을 가게 되면은 어제와 오늘의 가격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 가격이 달라. 어디다 대고 미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기만하지 마로. 이렇게 야당인 민주당의 버지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맹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스탠버거 주지사는 이날 버지니아 주의 윌리엄스버그 기념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면서 연설을 했죠. 미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미 국민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만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스탠버거 민주당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죠. 이제 1년째를 맞습니다. 그런데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리서치 센터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교인들의 69%, 거의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8%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서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백인 복음주의 교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도 매우 또한 상당히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지도는 임기 초반과 비교해서는 다소는 약하게 됐죠. 백인 복음주의 교인 중 트럼프 정책을 전부 또는 대부분 지지한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서는 한 8%가 떨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70%는 백인 복음주의 교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인 복음주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케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뢰도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15%가 15%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백인 복음주의 교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한다.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강력히 이민 단속하는 바람에 미국 시민이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서 강력하게 미국인들의 그 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직원들에게 야 고마해, 너무 불법 단속 일시 중단해, 이래서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한숨을 좀 돌린가 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더 강경해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만일에 미 국민들의 항의에 부딪혀서 자기 정책을,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일부 미 국민들의 항의에 부딪혀서 물러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걸 알아요. 걷잡을 수 없이 오히려 목덜미를 잡힌다는 거예요. 이판서판 내가 누구냐? 내가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야. 비즈니스 했던 그 노하우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접목시켜서 내 정책대로 하는 거야. 정치도 하나의 비즈니스야.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지 해가지고 불법 단속을 더 강경하게 지시하고 나섰어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데런 마골린 이민심사 국장은 워싱턴을 비롯해서 미주 전역에 불법 체류자들이 2,500만에서 3,000만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을 증원시켜서 경찰들에게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건 연방정부가 공공주택 지원 대상을 사실상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체류자가 예를 들어서 5식구 중에 4식구가 합법 체류자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식구가 불법 체류자다. 그러면은 당장 모두 추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은 이민자 가정을 향한 압박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불법 체류자가 있을 경우에 전체가 아파트 또는 주택 내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 한인 교포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임금들, 임금이 아주 약한 분들, 로인감자들이 SSI를 받죠. SSI를 받는 분들이 만약에 한국을 가셨어요. 한국 가셔서
한 달 이상을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은 미국에 들어올 쪽에 다 그것이 컴퓨터로 의해서 알게 됩니다. 한 달 이상 되면은 SSI 받는 것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65세 이상 된 분들은 SSI를 받으신 분들은 한국에 나가셔도 한 달 이내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자, 멕시코에 이건 미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그 선교를 위해서 멕시코로 많이 갑니다만은 멕시코의 치안이 대단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요즘에 멕시코 선교가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인근에서 말하자면은 그 테러 분자들의 그 소행으로 보입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선교를 위해서 멕시코 방문했다가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불의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멕시코를 가시는 분들, 목회자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잘 파악한 연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건 미국에 한 200여 곳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비례해서 목회자들의 수도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들 중에 말 못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들이 많대요. 일부 교인들의 어떤 왜곡된 시각, 목회자들에 대한 교인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죠. 그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90%, 95% 이상은 생활고에 찌들고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사람 아니에요? 목회자인 목사님들도 가정이 있고 부인이 있고 딸 자식이 있고 다 평범한 가정과 똑같아요. 다만 목회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차이인 것뿐이지 그분들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주거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부를 축적으로 하고 무슨 뭐 뒤에 뒷뜰에다 돈을 뭐 이렇게 금은 부화를 쌓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대단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거의가 목회자님들 힘들다고 합니다. 이 교인들이 그것을 10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돌을 던져서는 아니 된다.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낮은 보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관계자나 교인 중에 아무도
목회자들의 그 보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히 잘 살겠지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부인 되시는 분들이 오나들 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 교회 일에 목회자와 더불어서 봉사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목회자님들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들이 일터로 나간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겸손해질 수가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왜곡된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목회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먹어야 되고 주거지도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목회자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목회자들은 돈이 웃고 궁핍하고 어렵게 살아야 겸손해진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당장 이 시간 진행자 좀 앞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진행자는 바른 소리 대가거든요. 예?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시간 진행자는 원래가 성격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일부 교인들이 있어요. 항상 삐딱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일부 몰지각한 교인들,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선량한 교인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기 질투하고 그런 바람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일부 교인 중에 그런 교인들이 있어서 목회자와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급기야는 교회가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부 교인들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열심히 하나님 곁으로 전도하려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구원시키려는 목회자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칭찬을 하지는 못할 망정 돌을 던지는 행위, 왜곡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직접 도와주지 못할 망정 돌을 던져서는 아니 되겠다. 목회자도 생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단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목회자들의 현 주소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의 그 12가지 사법 리스크 이것을 공소 취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85명의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검사들의 장난질로 무모한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죄를 덮어 씌워서 이재명 대통령을 12가지 혐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85명의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결코 감옥에 가서는 아니 되겠다. 모든 혐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진보 쪽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모 장관직을 역임했던 유수민 씨가, 이분이 작가거든요.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서 염장을 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이 또 똑똑한 양반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은 논리적이고 무엇인가 터득한 분인데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같은 진보 쪽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하를 위해서 모임을 가는다니까. 야, 미쳤냐? 미쳤어? 미친 짓거리 당장 고마해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유수민을 향해서 무엇이라? 우리가 미쳤다고? 당신이 미쳤어. 어따 대고 그렇게 무모하게 망언을 해. 하니까 유수민 씨 왈. 그래, 당신이 미쳤냐? 내가 미쳤냐? 내가 볼 때는 내가 미친 것 같지 않거든. I'm not crazy. 내가 미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미친 거지. 너희들이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멈춰. 그래서 모처럼 같은 진보 쪽입니다만은 바른 소리를 과감히 했던 유수민 씨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아주 박수갈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우려 속에서도 왜곡죄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요, 정치인들을 기소한 검사,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들에게 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런 짓거리 하는 자들을,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3법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요, 참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유수민 씨 말 맞따라 미친 짓거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생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질 않나, 법을 새로 뜯어고치질 않나, 지 멋대로 다수의 입법의 힘으로
사법을 마구 지금 뿌리째 지고 흔들어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의 후세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기록될 것이라는 거 생각 못합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162명, 천년 만년 입법의 권한을 가질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오케이? 예? 앞으로 2, 3년 후면은 총선이 있겠죠. 물론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전혀 야당답지 못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지고 문제로 가지고 철연하느냐 절연하지 않느냐. 장동영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4개월 있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국민의힘은 내용에 빠졌어요. 현재 지지율을 보니까 20% 밑으로 급락하고 말았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악법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하를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거나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 왜곡죄를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지를 않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도 더블 스코어로 올라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10%대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국민의힘은 해산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야당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 밥그릇만 생각하지 108명, 107명의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서로 지기끼리 쌈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신자 한동훈이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국민의힘과의 이 삿바싸움으로 연일 조용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 한동훈이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예? 검사 생활 20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그것을 뒷받침으로 해서 당 대표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더불어민주당한테 깨졌잖아요. 응?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탄핵까지 감행하는 등 보수를 괴멸시켰던 장본인이 한동훈이는 자신이 그걸 깨닫고 정치계에서 떠나야지. 정치계에서 떠나지 못하고 어떠한 미련이 있어서 아심을 가는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일단은 물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명당했다 해서 자신의 팬덤,
팬덤을 믿고 뭐 대구에서 선거에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한동훈이 주제를 알아. 예? 팬덤을 의지해서 팬덤만 믿고 짓고 까불다가는 국민의힘 분란만 가속되는 거야.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으면 국민의힘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연일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고 장동영 당대표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면서 분란만 조장하고 있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훤합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순서 와시는 소리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그널 음악이 또 작동이 안 되는군요. 오늘 이 시간 시그널 음악은 생략합니다. 물러갑니다.